서울 한복판이 멈춰버렸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하루의 공연 하나가 이 도시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무려 26만 명이라는 인파가 광화문 일대로 쏟아져 나왔고 서울 시내 교통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가까워졌습니다. 지하철 역사마다 사람들이 넘쳐 흘렀고 버스 노선은 평소의 몇 배에 달하는 승객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도로는 이른 아침부터 차량으로 가득 찼고 광화문 광장 주변 골목골목까지 인파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BTS?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를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2013년 6월 대형 기획사도 아닌 중소기획사 소속의 7명의 청년들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아무도 이들이 이런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7명의 청년들은 서울의 심장부를 26만 명의 인파로 채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인류의 문화사에서 손에 꼽을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이 현상의 전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히 공연이 대단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26만 명이 그 자리에 모였는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공연이 서울이라는 도시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그 깊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광화문이라는 장소는 그냥 넓은 광장이 아닙니다. 이 장소가 가진 역사는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 왕조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던 시절부터 광화문은 권력과 문화와 민중이 만나는 교차점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의 아픔을 고스란히 품었고 해방 이후에는 수많은 역사적 사건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민주화의 함성이 울려 퍼진 곳도 광화문이었고 촛불이 모여 역사를 바꾼 곳도 광화문이었습니다. 그런 장소에 BTS가 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콘서트 장소 선정이 아닙니다. 광화문에 선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선언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그 공간에서 이 시대의 가장 상징적인 문화 아이콘이 공연을 펼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이 공연은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26만 명이라는 숫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잠실 야구장의 수용 인원이 약 2만 5천 명입니다. 26만 명은 그 10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연장인 올림픽 주경기장의 수용 인원이 약 6만 명 정도인데 26만 명은 그것의 4배가 넘습니다. 지방 소도시 하나의 전체 인구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단 하루, 단 한 곳으로 모인 것입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이날 광화문 일대의 유동, 인구 집중도가 평소의 15배에서 20배 수준에 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과 3호선, 그리고 광화문역과 시청역, 일대는 하루 종일 입장 인원을 제한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버스 기사들은 이날을 가리켜 지금껏 운전하면서 이런 날은 처음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도시 하나가 통째로 움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26만 명의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그 자리로 향한 걸까요? 단순히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보러 간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면 이 숫자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공연을 보러 간다면 집에서 유튜브로 봐도 됩니다. 화질도 더 좋고 음향도 이어폰으로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춥지도 않고 발이 아프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치일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움직였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 중 하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현장에 있었다는 경험, 그 순간을 함께 나눴다는 기억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집단 경험을 원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순간에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 그것이 주는 충족감은 어떤 디지털 콘텐츠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스포츠 경기장에 직접 가는 이유, 종교 행사에 몸소 참석하는 이유, 역사적인 현장에 발걸음을 옮기는 이유. 이 모든 것의 뿌리는 같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그 기억은 평생 내 것이 된다는 것. BTS의 공연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섭니다. 이 공연을 본 사람들은 평생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광화문에서 BTS를 직접 봤다고. 26만 명 중에 하나였다고. 그 기억의 가치는 티켓값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BTS가 처음 세상에 나온 2013년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이들의 데뷔는 업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당시 업계에서 중소형 기획사였고 막강한 자본과 인프라를 가진 대형 기획사들과 경쟁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BTS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팬들과의 소통 방식이 달랐습니다. 트위터와 브이라이브를 통해 연습 영상을 올리고 일상을 공유하고 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방식으로 팬덤을 키워나갔습니다. 대형 기획사들이 신비주의 전략으로 아이돌을 포장할 때 BTS는 자신들의 솔직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힘든 연습 과정, 슬럼프, 두려움, 그리고 성장. 이 모든 것을 팬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응답했습니다. 아미라는 팬덤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14년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였지만 이들의 결속력과 조직력은 남달랐습니다. 음원 차트를 움직이고 해외 팬덤을 조직하고 SNS에서 BTS의 이름을 끊임없이 퍼뜨리는 방식으로 아미는 단순한 팬클럽을 넘어 하나의 문화운동이 되어갔습니다. 2017년 BTS는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드 무대에 섰습니다. 한국 가수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미국 땅에서 한국어 노래를 부르는 7명의 청년들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2018년에는 UN 총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리더 RM이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젊은 세대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두려움을 인정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메시지. 이 연설은 전 세계 수억 명이 시청했고 BTS는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닌 시대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2019년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 공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공백, 2022년 군 입대 발표와 아미들의 눈물, 그리고 2025년 저녁과 함께 찾아온 이 광화문 공연.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아미들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섭니다. 이건 함께 성장해온 동반자에 대한 감정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다려온 관계. 그 관계가 만들어낸 26만 명입니다. 이제 이 공연이 만들어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이야기해 봅시다. 서울 시내 주요 호텔들은 공연 날짜 전후로 예약률이 평소 대비 300%에서 500%까지 치솟았습니다. 광화문 인근의 숙박시설은 공연 몇 달 전부터 이미 만실이 되었고 강남과 홍대 일대까지 숙박 수요가 넘쳐났습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 플랫폼에서도 서울 전역의 숙박 가격이 평소의 2배에서 3배까지 올랐습니다. 항공편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공연 전후 2, 3일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평소 주말 대비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일본, 미국, 동남아시아, 유럽 각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 공연 하나를 보기 위해 서울로 날아온 것입니다. 항공권 가격도 덩달아 올라 일부 노선에서는 티켓 가격이 평소의 2배를 훌쩍 넘기기도 했습니다. 광화문 일대의 식당과 카페들은 이날 하루 매출이 평소 한 달치에 가까운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 편의점들은 물과 간식을 아무리 채워놔도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기념품 가게들은 BTS 관련 상품을 내놓는 족족 팔려나갔고 인근 백화점과 쇼핑몰들도 이 특수를 누렸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이런 규모의 대형 공연이 서울에서 열릴 경우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하루의 공연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가 중소도시 하나의 1년 관광 수입과 맞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BTS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국가적 자산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경제 이야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26만 명이 광화문에 모인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제가 이야기를 나눠본 많은 분들의 공통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처음 광화문 광장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혔다고 합니다. 눈이 닿는 모든 곳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사람, 뒤로도 사람, 옆으로도 사람.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옆 사람이 쓰러지려 하면 붙잡아줬고 짐이 무거운 사람을 도와줬고 키가 작아서 잘 안 보인다는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해줬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같은 응원봉을 흔들며 같은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옆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이것이 대규모 공연이 만들어내는 마법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도시 안에서 철저하게 개인으로 살아갑니다. 지하철에서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카페에서 이어폰을 꽂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연의 현장에서는 달라집니다. 낯선 사람과 감정을 나누고 모르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BTS의 음악이 그 연결의 매개체가 됩니다. BTS의 노래 가사들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 두려움과 마주하되 그것에 지지 말라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 메시지들은 국적과 언어를 초월합니다. 한국어로 불리는 이 노래들이 영어권 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스페인어권 팬들의 눈물을 자아내고 일본 팬들의 가슴을 적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이 세상에서 내 자리는 어디일까? 이런 질문들은 한국 청년도, 미국 청년도, 브라질 청년도 똑같이 품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BTS는 그 질문에 음악으로 답합니다. 그래서 26만 명이 광화문에 모인 것입니다. 공연 당일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서 광화문 광장 위로 수십만 개의 응원봉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미밤이라고 불리는 그 응원봉들이 일제히 빛을 내는 장면은 보는 이들의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서울 한복판에 은하수가 펼쳐진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 빛들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팬의 빛, 수년간 BTS를 기다려온 팬의 빛, 처음으로 아미가 된 팬의 빛,
군 입대 전날 마지막으로 공연을 보러 온 팬의 빛. 전역 후 처음으로 다시 무대에 선 멤버들을 맞이하러 온 팬의 빛. 그 모든 빛이 광화문을 가득 채웠습니다. 공연 현장의 안전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26만 명이라는 인파가 한 곳에 모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2022년 이태원 참사는 우리에게 군중 밀집 상황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이번 광화문 공연에서는 철저한 안전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수백 명의 인력을 현장에 배치했고 구역별 입장 인원을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의무 인력도 대거 투입되어 현장 곳곳에 응급처치가 가능한 부스가 설치되었습니다. 주최 측과 서울시, 경찰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인파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26만 명이 모였지만 큰 사고 없이 공연이 마무리된 것은 이런 철저한 준비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미들의 성숙한 공중 질서 의식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제 이 공연이 끝난 이후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공연이 끝난 뒤 SNS는 수백만 개의 게시물로 가득 찼습니다. 광화문에서 찍은 사진, 눈물 흘리는 영상, 멤버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메시지. 전 세계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 관련 키워드들이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외신들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26만 명을 모은 한국의 팝그룹이라는 헤드라인이 세계 주요 언론에 실렸습니다. 이 공연은 단순히 한국 내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한류, 즉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이라는 흐름에서 BTS가 차지하는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순간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드라마와 음악으로 시작된 한류는 이제 K-팝, K-드라마, K-푸드, K-뷰티를 망라하는 거대한 문화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가장 선봉에 BTS가 있습니다. BTS가 세계 무대에서 거둔 성과들은 이후 수많은 K-팝 아티스트들에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어로 노래해도 세계가 들어준다는 것,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으로 통한다는 것. 이 사실을 BTS가 몸소 증명했기 때문에 지금의 K-팝 글로벌 열풍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과와 영향력을 이야기하면서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광화문에 모인 26만 명 중 한 명 한 명의 이야기입니다. 부산에서 KTX를 타고 올라온 40대 직장인. 20대 초반에 BTS를 처음 좋아하게 되어 10여 년을 함께해온 팬. 회사 일로 지치고 힘들 때마다 BTS의 노래를 들으며 버텨왔다는 그분에게 이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친구를 다시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날아온 20대 한국계 미국인. 태어나서 한 번도 한국을 제대로 느껴본 적 없었는데 BTS 때문에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번 공연을 계기로 처음으로 서울에 왔다고 합니다. 광화문 앞에 서는 순간 이유 없이 눈물이 나더라고 했습니다. 내 뿌리가 여기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대학생. 가족 중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한 것이 이번 서울 여행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1년이 걸렸고 비행기 삭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3개나 했다고 합니다. 그 모든 노력 끝에 서 있는 광화문에서 무대 위의 BTS를 바라보며 자신도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26만 개 있습니다.
26만 명이 각자의 삶을 살다가 각자의 이유로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공연 동안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음악의 힘입니다. 이것이 BTS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공연의 마지막 순간 멤버들이 무대 위에서 광화문을 가득 채운 인파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견뎌냈을지, 그 감정이 어떠했을지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눈물은 26만 명의 눈물과 함께 흘렀다는 것입니다.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광화문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26만 명이 동시에 이동하는 상황인데도 사람들은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까지 챙겨서 나오는 사람들. 이 모습을 본 서울시 환경 공무원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미 문화의 한 단면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공간에 대한 존중, 이 경험에 대한 감사, 그리고 다음에 이 자리에 올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것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온 것입니다.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광화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26만 명의 흔적은 깨끗이 치워졌고 광화문은 다시 직장인들이 발걸음을 서두르는 출근길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는 평범한 광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광화문은 달라졌습니다. 그날 그 광장에서 26만 명과 함께 같은 노래를 불렀던 기억, 수십만 개의 응원봉이 밤하늘을 밝히던 그 장면, 옆에 있던 낯선 사람과 함께 울었던 순간, 무대 위에 7명이 눈물을 흘리던 그 표정, 이 모든 것이 기억 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광화문 26만 명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BTS가 만든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음악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도시를 무대로 만들고 낯선 이들을 하나로 묶는 것. 그 어떤 기술도, 그 어떤 자본도 대신할 수 없는 것. 오직 진심 어린 음악만이 할 수 있는 것. 광화문에서의 그날 밤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